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발표한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 잠정치가 증권가 예상치를 4천억 원 가까이 웃돌았습니다. 삼성전자는 작년 4분기 잠정 영업이익이 5조 2천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 분기 대비 28.08% 증가한 실적이며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37.42% 감소한 규모입니다. 잠정 매출액도 12.2% 줄어든 52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그간 증권가에선 삼성전자 실적의 바닥론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날 잠정 실적을 통해 실적 하향세에 마침표를 찍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물가 상승률과 기준금리 인상을 연동시키지 않겠다고 시사했습니다. 연준은 지난달 FOMC 의사록을 공개하고 근원 인플레이션이 현재 수준에 있을지라도 FOMC는 정상화를 단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물가가 지금처럼 낮은 수준을 유지해도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다수의 연준 위원들은 $50 선까지 곤두박질 친 유가 탓에 경제가 회복된다 해도 물가 목표치인 2%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난해 12월 민간 고용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민간 고용 조사업체인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은 지난달 민간 고용이 24만 1,000명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로이터 전문가 예상치 22만 6천 명을 웃도는 수치입니다. ADP 민간 고용 지표는 통상 미 노동부의 고용보고서 발표를 이틀 앞두고 이뤄집니다. 전문가들은 오는 9일 발표된 12월 비농업부문 취업자 수가 24만 3천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유로존이 5년 만에 디플레이션에 빠지면서 유럽 중앙은행이 국채를 사들이는 방식의 대규모 양적 완화의 조기 시행 가능성이 한층 커졌습니다. EU 통계 당국인 유로스타트는 유로존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 잠정치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0.2% 하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직전 달의 0.3% 상승과 전문가 예상치 0.1% 하락보다도 낮은 것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된 것은 2009년 10월 이후 5년 2개월 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출발 증시와이드 박미라입니다. 국제유가 급락에 연일 하락하던 글로벌 증시가 모처럼 반등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미국의 고용지표가 개선되면서 시장의 부담감을 덜어줬기 때문인데요. 또 한 가지 이슈를 찾자면 FOMC 의사록에서 부양 기조를 지속할 거란 기대감에 3대 지수는 3주 만에 최고의 하루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다우지수를 포함한 S&P 500과 나스닥 모두 1% 이상의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죠. 또한 유럽 증시 또한 유로존의 경기 부양 가능성이 커지면서 주요 증시가 모처럼 상승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국내 증시입니다. 오늘 무엇보다 이벤트가 많은 날이기도 하죠. 오늘 아침 발표된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예상보다 양호한 영업이익 5조 2천억 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위축된 국내 증시 후원 투자 될 수 있을지 자세한 전략 살펴봐 드리도록 하고요. 무엇보다 오늘은 국내 첫 옵션 만기일입니다. 매도 우위가 현재 상황에서 그에 따른 전략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삼성전자의 4분기 잠정 실적이 공개됐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 증권부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증권부 강광우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정도면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기대치가 너무 낮았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삼성전자가 오늘 아침 지난해 4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3분기 5조 원대 밑으로 떨어졌던 영업이익은 한 분기 만에 5조 원대를 회복한 것인데요.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5조 2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2013년 4분기와 비교하면 37.42% 감소한 실적이지만 지난해 3분기와 비교했을 때는 4.06% 오른 성적표입니다. 시장의 예상치인 4조 8천억 원도 뛰어넘는 실적입니다. 지난해 3분기가 삼성전자의 실적 바닥일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는 결과입니다. 매출액은 52조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4분기 대비로는 12.28% 감소했고 지난해 3분기 대비 9.59% 오른 수치입니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전체 매출액은 205조 4,8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2013년보다 10.15% 줄어든 수치입니다. 영업이익 합계는 24조 9,400억 원으로 32.21% 감소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제조업체 간의 경쟁 심화에 따른 마케팅 비용 등 개선된 실적을 내놓기 불리한 환경이었지만 갤럭시 노트 4를 중심으로 한 프리미엄급 스마트폰 판매 비중이 증가하면서 무선 사업 부문의 실적이 예상보다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부터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모델 라인업을 재정비하고 나섰고 올해 1분기부터는 갤럭시 S6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신제품이 출시돼 IM 부문에 대한 우려가 상당 부분 완화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이 삼성전자와 관련주 투자 전략도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순서는 아데나 투자자문 신승용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삼성전자의 4분기 잠정 실적이 공개가 됐습니다. 영업이익 5조 원 돌파 여부가 관전 포인트였는데 예상보다 훨씬 좋은 5조 2천억 원으로 영업이익이 공개가 됐습니다. 자, 이번 잠정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의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매우 긍정적으로 나온 부분, 일단 우리 시장 투자 심리를 크게 악화시키지는 않겠다라는 쪽에 크게 무게를 좀 두고 싶습니다. 삼성전자 관련해서 사실상 2분기 그리고 3분기 최악의 실적을 진행한 이후에 사실상 시장에서의 관심은 삼성전자의 실적이 이제 바닥을 찍었느냐 안 찍었느냐 여부가 매우 중요했었는데요. 이번 그 4분기 실적 발표를 계기로 해서 이제 삼성전자 관련한 실적 바닥론 얘기는 서서히 이제 확인 시점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낫지 않나 싶고요. 문제는 일단 오늘의 삼성전자 어닝, 어찌 보면 서프라이즈성일 수도 있겠지만요. 실질적으로는 오늘 같은 부분은 일단은 반등에 많은 무게를 두기보다는 오히려 안도 쪽에 무게를 두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배경, 어쩌면 그 3분기분 4분기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와줬고요. 다음 이제 그 1분기에 대한 실적, 실질적으로 계절적인 어떤 그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경험적으로요, 1분기의 실적은 통상적으로 최저의 수준을 기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런 부분들을 놓고서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에 관련된 그 실적들이 턴어라운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여부는 실질적으로 4분기 실적보다는 1분기에 판가름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것. 하지만 큰 그림에서 본다면 삼성전자 여러 가지 지금 긍정적인 그 주가와 관련된 긍정적인 정책을 피고 있고요. 신제품 출시 모멘텀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 같은 경우 매우 긍정적인 그런 평가를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공개되면서 본격적인 4분기 어닝 시즌의 신호탄이 됐습니다. 자, 부문별 실적을 보니까 역시 모바일보다는 반도체 업황이 실적 개선을 견인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하지만 1분기부터는 갤럭시 S6에 대해서 기대감을 걸어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향후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 들어볼게요. 말씀하신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내 반도체 호황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갤럭시 6 지금 갤럭시 S6가 1분기 중에 발표될 것으로 지금 2분기 중에 발표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신제품 출시 모멘텀 가세가 되어 준다면 지난 107만 원대를 기록했던 지난 10월 달을 저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주가 면에서는 상승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실어주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 뭐니 해도 실적 관련한 바닥을 찍었느냐 안 찍었느냐의 여부, 일단
터닝을 해줬다라는 쪽에 조금 더 긍정적인 어떤 그 점수를 주고 싶고요. 이 상황 속에서 긍정적인 판단을 계속 해 나가는 것도 괜찮겠다 말씀을 드려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면 같은 게 이제 수급적인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수급적인 상황. 외국인이 지난 한 달간 삼성전자를 1.2조 원가량 순매도를 한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과연 오늘의 실적 발표를 계기로 해서 외국인이 순매수로 돌아줄 것이냐의 여부, 이 부분을 조금은 더 관전 포인트로 삼아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는 지금 현재 투자 심리가 삼성전자 관련해서 호전될 가능성이 매우 크겠다 쪽에 무게를 두시는 것이 낫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것, 뭐니 신제품 출시 모멘텀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반도체 업황에 대한 호황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 더 나아가서는 이제 저유가가 지속이 되면서 저유가와 반대편에서 있는 전반적인 IT 관련 그 소비가 활성화될 가능성, 그 부분에 기대를 걸어도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회사 내부적인 재정적인 측면이 좀 나타나고 있고, 정책적인 측면이 좀 주가 상승에 조금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지배구조 변화에 대한 기대감 계속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주주환원 정책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 자사주 매입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 이와 관련해서 수급상 일단 바닥을 계속 일단 버팀목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는 쪽을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 마지막으로 이제 그 실적 관련된 1분기에 대한 실적 턴어라운드, 그런 기대감을 일단 살아나게끔 만들어주는 투자 심리 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다라는 면에서 본다면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일단 4분기 우리 전반적인 실적에 대한 어떤 낮아진 눈높이만큼 그보다 조금은 더 긍정적인 쪽으로 개선될 가능성 분명히 있겠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조금 주변적인 얘기를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면요. 삼성전자 관련해서 일단 갤럭시 6 출시와 관련된 부품주도의 상승이 요즘 매우 돋보이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절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와 관련된 그 경기민감 대형주 같은 경우에도 아울러서 4분기 실적과 관련된 기대 계속 가져가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보다는 1분기 실적 턴어라운드 가능성에 주목해보자 하시면서 부품주에 대한 투자 의견 주셨습니다. 자, 반도체 부품주, 모바일 부품주 가운데 어느 섹터에 관심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두면 좋을지도 당부 말씀 들어볼게요. 일단 반도체는 호황이 지속되고 있고, 그 호황은 일단 계속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 내 일정 부분 반영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부품주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그 갤럭시 S6의 출시와 맞물린 부품주들 관련된 부분들은 새로운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이 부분 절대 명심하시면 아무래도 투자 수익률을 관리하시는데 긍정적인 부분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전자와 관련주 부품주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말씀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승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장 전망과 출발 상황 분석 도와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 유한타증권 해운대 지점의 김충현 PB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1월 8일 목요일장 오프닝 벨이 울렸습니다.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무엇보다 오늘 양시장 모두 출발 상황이 양호한 모습인데요. 게다가 간밤 글로벌 주식 또한 흐름이 좋았던 분위기였죠. 자, 먼저 정재훈 멘토님, 현재 코스피 코스닥 모두 좀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삼성전자 흐름도 주목이 되고 있는데 삼성전자 출발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일단 삼성전자는 갭상승 출발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네. 실적 발표가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1.9%대의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일단 전날 미국 시장에서도 그리스에 대한 부분들이 좀 완화되는 그런 분위기가 보이면서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시장에 넘어와서 이제 삼성전자 예비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나름대로 좀 괜찮은 예상을 상회하는 그런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매기가 도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지수가 전날 신저가를 좀 갱신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었지만 금일 같은 경우 이제 반등 시도가 좀 나타난다라는 점에 포커스를 좀 맞추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대형 섹터들, 즉 거래소 쪽이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아마도 중소형주 쪽에서는 숨고르기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결국 기술적 반등의 흐름들을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추격 매수보다는 추이를 좀 지켜보면서 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삼성전자처럼 실적이 양호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압축을 해나가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오늘 갭 상승 출발하고 있는 가운데 일단 추격 매수보다는 실적이 턴어라운드된 종목들 위주로 관심을 두고 살펴보자라는 당부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근데 시총 상위 종목별 대부분 한국전력을 제외하고는 상승 출발하는 모습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자산 업종별 분위기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충현 PB님. 네, 현재 코스피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 아까 말씀하신 삼성전자 실적을 기점으로 전기전자 업종이 가장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62% 상승한 상황이고요. 섬유유복 업종이 1.48%, 제조업종이 1.03%, 운송장비업종 1.03%, 유통업종이 0.61% 정도 상승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화학업종이 0.32% 정도 상승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대형 경기 민감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지금 1.61% 상승하면서 132만 8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전기가 4.41% 상승한 59,200원, 그리고 LG 이노텍, LG 디스플레이, LG전자, 하이닉스 등도 다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섬유유복 업종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제일모직이 간만에 2%대 상승을 보이면서 섬유유복 업종을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베이직하우스, 쌍방울, 대연 등이 따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화학업종이 또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롯데케미칼 2%대 상승을 바탕으로 금호석유, LG화학, 하나케미칼, OCI, SK이노베이션, S51 등이 1%대 상승으로 지금 추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건설업종도 1%대 상승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삼성엔지니어링,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삼성물산 등이 지금 1%대 근처에 상승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기계조선업종, 철강금속업종, 그리고 증권업종 전반적으로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 특징적으로 봐야 될 업종이 운송장비 업종입니다. 현대차, 기아차, 현대위아, 넥센타이어, 한국타이어 등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으로 넘어가면은 코스닥도 오늘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반 전기전자 업종이 1.7%의 가장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디지털 컨텐츠, 화학, IT 소프트웨어, 의료 정밀기기, 통신 장비 이런 업종이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투자를 감행하겠다고 했던 운송 장비 부품 업종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무엇보다 삼성전자 효과로 IT 부품주 그리고 또 전기전자 업종이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업종별 분위기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도 좀 짚어볼 텐데요. 오늘도 3거래일 만에 외국인의 매수가 장 초반 소폭이지만 집계가 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반면 또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소폭 집계가 되고 있죠. 정재훈 멘토님, 수급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일단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3거래일 만에 매수로 전환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기관 쪽에서는 7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수급적인 부분들은 그렇게 크게 매도가 나오지는 않았었죠. 일단 외국인들 같은 경우 3천억대와 2천억대 매도가 나온 이후에 금일 같은 경우는
소폭이지만 일단 100억대의 매수 우위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 거래소 시장이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일단 약간의 숨고르기가 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시장은 0.6% 정도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우선적으로 외국인 쪽에 대한 매수, 어떤 종목군들을 매수를 해주느냐라고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매수 상위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거래소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 현대차, SK하이닉스, KTNG 순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일단은 기술적인 반등 성격이 좀 짙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보게 된다면 다음 카카오가 1%대가 넘는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셀트리온이나 이오테크닉스 이런 종목군들이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일단 탄력도 면에서는 다소 거래소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만 다음 카카오는 이슈와 모멘텀을 충분히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중기적인 어떤 이 바닥을 형성해 주고 난 이후에 다시 상승 추세로 좀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수급적인 싸움인 것 같습니다. 전날까지 기관 쪽에서 상당히 좀 코스닥 시장을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만 금일 같은 경우 차익 매물이 쏟아진다라면 아마 거래소 쪽으로 이동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닥 쪽에서 거래소 쪽으로 이동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어느 정도 코스닥 시장, 즉 최근에 많이 상승을 했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숨고르기가 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추세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추세적인 그런 관점으로 보유를 해보시는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외환 시장 출발 상황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유진투자선물의 이주원 연구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달러 환율 오늘도 1,100원대 상향 돌파 테스트가 나오고 있군요. 어떻습니까? 네, 달러 원 환율이 10전 상승한 1,100원에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바로 하락 반전하면서 현재는 1,090원 후반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환율은 1,100원을 중심으로 등락을 보일 전망입니다. 지난밤에도 유로화는 1.18달러 초중반선에서 움직였고요. 달러의 환율도 119엔대 초반선에서 횡보하는 등 달러가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환율도 소폭 하락했습니다. 달러원 1개월물이 1,100원 50전에 최종 호가됐고요. 최근 1개월물 스왑 포인트 플러스 1원 50전을 감안하면 전일 현물한 종가였던 1,099원 90전보다는 약 90전 정도 하락한 수준이었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FOMC 의사록에서도 예상과는 조금 다른 비둘기파적인 내용으로 달러와 매수 심리가 약화된 모습이고요. 연초에 달러 강세 분위기가 다소 주춤한 가운데 달러원 환율도 1,100원 선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독일 정부가 그리스 차기 정부와 부채 문제에 대한 선택지를 논의할 수 있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그리스 우려가 다소 완화됐습니다. 그러면서 유럽과 뉴욕 증시 모두 상승한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외국인이 주식 순매수에 나선다면 환율은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최근의 움직임처럼 외환당국의 개입 경계감으로 1,090원 중반선에서의 지지력은 역시 단단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달러와 강세에 대한 중장기 전망인 기대감은 변함없지만 달러인이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환율의 상승도 오늘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오늘 환율의 예상 범위는 1,095원에서 1,105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외환 시장 흐름 전망까지 말씀 들어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투자선물 이주원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대외 변수의 몸살을 앓고 있는 국내 증시가 오늘 첫 옵션 만기일을 맞이했습니다. 자세한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오늘 순서는 현대증권의 공원배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무엇보다 배당락 이후 첫 만기일인데요. 이 배당 노린 프로그램 매수가 대거 출회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죠. 리포트를 보니 국내 기관의 매도 출회를 좀 경계하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 금번 1월 옵션 만기는 차익거래의 계절적 특징인 1월 효과가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우려감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익거래의 1월 효과란 연말에는 연말 배당을 겨냥한 차익 매수세가 유입되고 배당락 이후 1월과 2월에 거쳐서 집중적으로 청산되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 2006년부터 매년 1월의 차익거래 동향을 살펴보면요. 총 9회 중 1월에 차익 순매도가 출회된 횟수는 8회이고요. 즉 89%고요. 그중 1조 원 이상 출회된 경우가 6회, 75%를 기록하고 있어 여전히 경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1월에 차익 매물이 출회되는 패턴이 나타나는 이유는 연말에는 배당이라는 플러스 알파를 겨냥했고요. 이듬해 1월과 2월에 거쳐서 배당 수익을 확보한 차익 물량이 시장 여건에 따라 시기를 가늠하면서 청산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연말까지 매수 우위 포지션을 보여왔던 선물 외국인은 대내의 악재로 현재 매도 포지션으로 전환된 상태고요. 외국인의 이러한 매도 성향은 대내의 악재에 대한 해지 성향이 짙게 나타났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만기를 앞둔 시점에서 선물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와 베이시스 축소는 부정적인 만기 변수로 작용을 합니다. 12월 만기 이후 유입된 물량 중 일부는 높은 베이시스와 함께 배당 수익률을 조합이라는 차익 거래에 있어서 이상적인 여건 하에서 유입되었기 때문에 현 수준의 베이시스에서 장중 청산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 좀 분위기를 안 좋게 보셨는데 오늘 삼성전자 효과로 그래도 장 초반이지만 국내 증시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 옵션 만기 매도 우위를 전망하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 올해 1월 첫 만기에는 국내 기관이 경계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네. 단기 회전 성향이 강한 금융투자 증권이죠. 증권의 경우에는 12월 만기 이후 배당을 겨냥해서 직접적으로 프로그램 매수세가 유입되었고요. 이러한 물량이 약 3,400억 원 가량 누적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금번 만기에 외국인과 더불어 국내 기관을 가장 경계해야 할 주체로 판단이 되고요. 특히 금년의 경우에는 2014년 코스피 200의 배당 수익률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향상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이렇게 높아진 배당 수익률은 연말에는 호재로 작용했지만 연초에는 차익 거래 가능 영역을 확대시키면서 차익 잔고의 출회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글로벌 악재 속에서 맞은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차익 잔고 청산 시에 이를 완충해줄 수급 공백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배당락 이전까지 유입된 물량이 금번 만기에 1차적인 청산 경계 대상이 되고요. 총 해당 물량은 5,800억 원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만기 이후 흐름도 점검을 해봐야 할 텐데요. 계절적인 요인을 감안해서 1월 매도 우위가 전망된다면 당분간 1월 증시는 기간 조정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에 따른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단 삼성전자 효과의 대형주가 소폭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중소형 위주의 개별 종목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투자 전략 어떻게 보시나요? 예, 결론적으로 금일은 제한적인 매도 우위에 소폭 부정적인 시나리오가 예상이 되고요. 현재는 상승 모멘텀이 부재됐고 차익 거래 계절성 또한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수급의 매도 스탠스가 금일뿐만 아니라 1월 옵션 만기 이후 연초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1월 증시는 기간 중국적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대형주보다는 프로그램 수급에서 자유로운 중소형주 위주의 개별 종목 대응이 여전히 유효해 보입니다. 금일은 삼성전자 효과 그리고 전일 미국 반등의 영향으로 제한적인 규모로 프로그램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전일 미국 증시 급등과 삼성전자의 실적 컨센서스 이상의 잠정 실적이 나오면서 부정적인 만기 변수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하지만 프로그램 출회는 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규모는 큰 폭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금일 부정적인 만기 효과는 감소할 가능성이 높고요. 하지만 향후 확인해야 할 글로벌 이벤트, ECB 통화회의, 그리스 총선 등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1월 증시는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프로그램 수급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개별 종목 장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글로벌 이벤트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들 잘 체크해보면서 대응을 해보자. 그 가운데 조금 더 자유로운 중소형주가 대안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증권의 공원배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장 돌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일단 양 시장 모두 출발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모두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 흐름이 단연 돋보이는데 오늘 갭 상승 출발한 이후 현재까지도 상승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삼성전자 효과에 오늘 IT전자, 이 전기전자 관련주가 또다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LG전자가 역사적 바닥평가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LG전자 두 IT 대형 종목들 분석부터 들어보도록 하죠. 김충현 PB님.
네, 먼저 삼성전자가 4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일단 상회하면서 강세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일단 5조 2천억 정도가 이렇게 지금 잠정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일단은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2.28% 그리고 이제 37.42% 정도 이제 줄어 있는 상태지만 예상치보다 일단은 늘은 거죠. 어닝 쇼크였던 지난 3분기보다는 일단 좀 많이 늘어난 수치이기 때문에 시가를 많이 떠서 시작했다가 그래도 뭐 시장에서 생각하는 거에 뭐 크게 미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점 힘이 빠지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삼성전자 지금 밸류에이션으로 접근을 해도 충분히 뭐 매수 잡으셔도 괜찮으실 타이밍인 것 같으시고요. 오늘 정도 가격대에서는 뭐 조금 비중을 좀 잡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현재 PER 기준으로 뭐 8.89배 정도 나오고요. 지금 PBR도 뭐 1.47배 수준으로 그렇게 뭐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그리고 ROE가 16% 정도 나오는 회사다 보니까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옵사이드가 많이 열려 있는데 아무래도 지배구조 이슈 때문에 지금 주가가 조금 눌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제일모직은 주가가 시가보다 오히려 조금 더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삼성전자는 조금 힘이 빠지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비중을 조금 늘리시는 게 고객님들 투자 수익률에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LG전자 역시 역사적 바닥 이제 수준 이야기 나오면서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CES 2015에서 LG전자의 G2 플렉스 이 폰이 굉장히 지금 호평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LG전자가 G2부터 이제 모바일 사업 부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정 궤도에 올랐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G3도 성공적인 평가를 받았고요. G2 플렉스도 지금 CES에서 가장 핫한 모바일 업종 모바일 기기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G4가 또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갤럭시 S6보다 높은 점유율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굉장히 LG전자가 기술력이 이제 어느 정도 치고 올라온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기술적으로 조금 더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쟁사들이 LG전자는 근데 시장 배경 자체는 크게 좋지는 않고요. 그리고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는 볼린저 밴드 200을 넣고 보는데 볼린저 밴드 200 하단에서는 항상 반등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57,500원이 볼린저 밴드 하단이었는데 여기 찍고 단기적인 반등이 나왔는데 거의 이렇게 반등이 나왔을 때는 거의 201선 가까이까지는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68,000원, 69,000원까지는 최대 올라갈 수 있는 업사이드가 조금 열려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라든지 LG 이노텍 이런 쪽도 지금 계속해서 좋기 때문에 LG그룹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것도 좋은 투자 전략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삼성그룹주가 동반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배구조 이슈가 있는 제일모직과 삼성 SDS도 현재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삼성전자 잠정 시장에서 확인했듯이 반도체 업황이 호전되면서 오늘 SK하이닉스 주가도 갭 상승하며 초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현대차 그룹주인데요. 투자 확대 소식에 현대차 이어서 현대위아까지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이틀째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내 대기업 중에 하나죠. 삼성그룹주 그리고 또 현대차그룹주 양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예, 일단 삼성그룹주들은 말씀을 좀 드렸었기 때문에 일단 현대차 그룹주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현대차 쪽에서 대규모 투자 계획을 좀 발표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신년사를 좀 진행을 하면서 대기업 쪽에 투자를 좀 해달라라는 그런 멘트를 좀 남겼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가장 먼저 화답을 했던 게 현대차 그룹 쪽이었습니다. 대규모 투자를 좀 단행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했었고요. 대체적으로 좀 큰 금액을 좀 제시를 했었죠. 경기 부양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사용될 그럴 부분들이고, 국내 쪽에 투자를 좀 확대하는 그런 전략을 좀 세워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이에 따라서 아마도 이 다른 대기업사들도 아마, 투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같은 흐름들만 좀 보게 된다면 안 좋은 부분들보다는 좋은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삼성전자도 나름대로 실적이 좀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실적을 좀 나타냈었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게 삼성그룹주들
다음에 볼 수 있는 게 SK 하이닉스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여전히 뭐 실적이 좋은 그런 모습들이었었죠. 뭐 올해 실적에 대한 전망치도 상당히 좀 좋은 그런 모습들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주가에 대한 수준은 어느 정도 박스권에게 갇혀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 발표 이후에 금일 같은 경우는 좀 탄력이 강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3%대의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이러한 부분들, 즉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주도주의 역할을 충분히 좀 해내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삼성 그룹주들 같은 경우 좀 전에 말씀을 얘기가 나왔었죠. 지배구조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일단 상승에 대한 부분들 좀 제한적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시 이제 현대차 쪽으로 좀 넘어와서 보게 된다라면 많이 빠졌습니다. 일단 현대차가 한전 지분에 대한 그 부분들 때문에 일단 많이 좀 빠져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실적이나 이런 자동차 판매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2014년도에 예상치를 상회하는 판매 대수를 좀 올렸습니다. 일단 올해 어떠한 부분들, 즉 환율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에도 그렇게 썩 불안한 그런 모습들보다는 우호적인 그런 여건이 좀 더 많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대규모 투자를 단행을 하기 때문에 일단 현대차 그룹스들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좀 될 수도 있겠지만, 그 투자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도 한 번쯤은 찾아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부품 섹터들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된다면 현대위아가 그나마 4% 가까이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가장 직접적인 수혜주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현대기아차 쪽에 납품을 해주는 그런 기업들도 물론 수혜가 좀 되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중국 시장에서 나름대로 선전을 하고 있고 고객사가 다변화된 그런 부품 섹터를 선택을 하는 게 좀 더 유리한 그런 투자 전략이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초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대형주들 흐름 점검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대형주들이 모처럼 좀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4분기 실적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 지금 한번 바닥이라면 투자를 해도 괜찮은지 궁금해지는데, 김충현 PB님은 이런 실적 턴어라운드 종목들 지금 접근해도 괜찮다라고 보시는지 의견 좀 여쭤볼게요. 네, 지금 아무래도 1분기가 이제 전반 1월 달이 실적 시즌이 이제 돌입한 시기입니다. 주가는 아무래도 실적을 바탕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실적이 턴어라운드 할 때는 가장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나온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턴어라운드가 예상되고 있는 업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 건설업종이라든지 지금 전기 민감주들이 턴어라운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삼성전기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대우건설,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이런 것들이 총 한 27개 기업들이, 종목들이 좀 턴어라운드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턴어라운드 하는 종목들보다는 계속해서 이제 조금 시장에 기대감을 갖고 있는 업종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지금 시장의 먹을거리는 저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시장의 먹을거리는 디지털 컨텐츠 업종이랑, 그리고 의료정밀 업종, 그리고 반도체, 장비 업종, 이런 쪽으로 지금 시장이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수급이랑 시장 흐름이 좋은 업종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고요. 턴어라운드 하는 종목들은 단기적인 대응은 지금은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실적을 바탕으로 상승 플레이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지금 지수도 1800 후반, 이제 아직 1900 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경기 민감 대형주들 단기적인 대응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은 중장기적인 대응은 조금은 지양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업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조금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 대형 종목들은 그래도 단기간 투자는 가능하겠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긴 호흡으로 본다면 수급이 좋은 디지털 콘텐츠나 그리고 반도체 장비 쪽에 관심을 갖는 것이 더 괜찮겠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재훈 멘토님의 의견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어떻습니까? 역시 김충현 PB님과 같은 의견인지 궁금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대형주다, 아니다, 그래도 중소형주, 좀 개별 종목이 낫겠다라고 의견을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결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게 되면 여전히 그래도 대형 섹터보다는 중소형 섹터가 좀 더 유리하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전히 작년에도 그랬고요, 재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연말에서 연초로 넘어오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는 대형 섹터보다는 중소형주들이 좀 더 유리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업종 스타일들을 좀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이 테마성 흐름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대형 섹터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여전히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전체적으로 좀 놓고 보게 되면 하향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몇몇 선택되어지는 그런 섹터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선전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대형 섹터들의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도 좋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유는 좀 전에도 얘기가 좀 많이 나왔었고요. 한 가지 더 보태자면 올해 2월달과 3월달에 ELS 만기로 도래되는 그런 금액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작년 7월경에도 ELS 만기 부분들 때문에 낙인 상태가 좀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듯이 올해 2월달과 3월달에도 상당 부분의 만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3월 이후로 좀 늦춰보시는 그런 전략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래도 오늘 일단은 삼성전자 효과로 좀 당분간 투자 심리는 많이 회복된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코스피 지수가 0.7% 강보합에 형성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0.6% 강보합인데 언제쯤 코스피 1900선 회복은 가능할지도 궁금해집니다. 김충현 PB님, 단기적인 시장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의견 들어볼게요. 네, 최근에 아무래도 계속 한 18 거래일 동안 외국인들이 3조 5천억 이상을 국내 시장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간만에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시장을 하락을 이끌었던 수급 주체가 외국인이었습니다. 외국인의 어느 정도 강세를 수급이 들어오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시점인 것 같고요. 현재 지금 1900 딱 이 포인트에 지금 5일선이 걸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단기적으로 일단 5일선이 저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짧게 말씀드렸던 볼린저 밴드를 주로 좀 보는 경향이 있는데, 밴드 하단에도 지금 부딪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쪽 가격대에서 아마 일정 부분 공방이 있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으로 단기적인 상승으로 1900선을 살짝 회복을 할 수 있겠지만은, 이 회복을 기점으로 이렇게 1950, 2000포인트까지 금세 올라가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일단은 외국인 수급을 계속해서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대형주 매매하실 때 지금 주로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추세를 하락으로 이끌었던 주체가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 동향을 계속해서 체크하시면서 외국인 수급이 괜찮아지는 게 확인이 됐을 때 접근하셔도 크게 늦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의 수급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정재훈 멘토님께도 질문을 좀 드릴 텐데, 오늘 무엇보다 옵션 만기일입니다. 2015년 첫 옵션 만기일이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장중 내내 좀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오늘 삼성전자 실적을 보기 전에는 매도 우위에 좀 의견이 많았는데 현재는 좀 매도 의견은 제한적이다, 이런 의견도 많이 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일단 금일 같은 경우 만기일인데요. 그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날 저점을 좀 기록을 해주고 난 이후에 기술적인 반등의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네. 일단 1898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아마도 1900대 초반 정도 때까지는 오늘과 다음 주 초까지 해서 한번 반등에 대한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 들고요. 일단 아무래도 대외적인 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등락은 좀 꾸준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 오늘 최근의 이 흐름들만 좀 보게 된다라면 좀 더 반등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는 만들어져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양시장 흐름까지 짚어봐 드렸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했죠. 지금까지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님, 또 유한타증권의 김충현 PB님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증권사별 투자 전략 알아보는 시간이죠.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최희승 차장입니다. 코스닥 거래대금이 급증했다. 과열된 분위기 속에서 차익 실현을 해야 할 것이다라는 전략을 제시하셨습니다. 정영훈 팀장은 삼성전자 프리어닝이 5조 2천억 원을 기록하면서 시장 반등을 모색하고 있다. 김혜란 연구원, 삼성전자 긍정적인 실적 발표로 투자 심리가 회복되고 있다. 기술적 반등을 노려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김현경 주식팀장은 삼성전자 실적 옵션 만기 모두 양호한 흐름이 전망된다라는 의견이었고요. 끝으로 안상현 대리 삼성전자 컨센서스 상회하면서 시장에 반등을 주고 있다. 1월 효과가 시작됐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동보증권의 김현경 주식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삼성전자 잠정 실적과 옵션 만기라는 이벤트가 있는 날인데요. 오늘 양호한 흐름을 전망하셨어요? 예, 오늘 일단 삼성전자로부터 4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삼성전자가 스타트를 굉장히 좋게 끄는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이익 5.2조 원,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판단하고 있던 컨센서스의 거의 최상단 부분의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요. 최근에 중소형주 관련된 IT 부품부터 해서 사물 인터넷 관련까지 최근에 미국에서 지금 지금 전시하고 있는 CES 관련돼서 삼성전자 주식이 오늘 굉장히 양호한 실적 발표를 통해서 앞으로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시장이 전개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 3분기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어닝 쇼크를 기록을 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냉각됐던 것과 반대되는 그런 상황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특히 지금 이렇게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는 환율 효과가 좀 크다라는 지금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환율 효과는 수출 관련 주식들에게는 전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근에 낙폭이 과대됐던 부분에서 좀 모멘텀이 있는 대형주 주식들은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대형주가 상승을 한다면 중소형주는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옵션 만기일이고요. 이미 옵션 만기에 따른 외국인의 대응은 이미 이번 주 초반에 선물 매도, 대량 선물 매도로 일단락이 된 것으로 판단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옵션 만기일에 대한 충격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일단 오늘 지금 1900선을 목전에 앞두고 있는데 오늘 1900선을 돌파를 한다면 아무래도 최근에 나왔던 1800 후반이 연중 바닥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옵션 만기일 매도 청산은 제한적일 것이다. 오히려 이 낙폭과대 대형주의 긍정적인 접근이 가능하겠다라는 전략까지 말씀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보증권의 김현경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전의 명수 예병군입니다. 프로그램 이름이 역전의 명수라서 그런지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종목 조금 빠졌다가 늘 역전하면서 올라갑니다. 그죠? 이름도 잘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일단 지난 대형 종목군과 그 다음에 지난 종목군들 위주로 좀 살펴보면서 빠르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형 IT 쪽을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SK하이닉스가 약진을 하고 있습니다. 49,000에 다시 넘어가고 있죠. 결과적으로 보면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얘기들이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꼭 좀 참고해 보시고요. 일단은 지금 계속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에서 보면 SK하이닉스는 조정 없이 올라가고 있던 거고 지금 삼성전자는 조정과 그 상승을 좀 반복을 하고 있는 측면이죠. 낙폭이 과했던 것도 아닙니다. SK하이닉스는 결과적으로 빠른 상승세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 이제 박스권 또
전 고점대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부분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 쪽도 지금 살펴보면, 기술적, 지금 반등 자리 때, 즉, 현대차, 기아차는 크게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전일도 이제 좀 크게 올랐었죠. 그죠? 현대차 같은 경우에. 근데, 조선, 정유화학은 여전히 기술적 반등 구간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닥권역을 형성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바닥권역에서의 조정, 그리고 상승, 요거를 지금 반복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융주 여전히 좋지 못합니다. 기술적 반등이니까 그 점도 참고해 보시고, 오늘은 조금, 이제 1% 가까이 되는 상승세가 오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많이 떨어진 것에 대한 반발 매수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권 역시 마찬가지고요. 보험, 선보사, 생보사들은 여전히 좀 괜찮은 모습입니다. 자, 지난 종목군들 위주로 좀 살펴보자면, 가장 지금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또 사물인터넷입니다. 사물인터넷이 그만큼 오르고 또 오르고 있다는 것이고, 모바일 게임 관련주들, 컴투스가 제가 대장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컴투스가 지금 굉장히, 크게 오르고 있다는 거,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그 부분도 보시고요. 이제 문화 콘텐츠 쪽에서도, 지금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오고 있는 점들, 요 점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코스닥 쪽의 시장들은 많이 회복하고 있는 반면에, 많이 회복을 했고요. 사실 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에, 코스피 쪽의 업종들이 아직은 좀 좋지 못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겨우 회복 선상에 있다는 것이죠. 그 점도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에이텍, 경봉도, 에이텍은 지금 크게 올랐고요. 경봉은 소폭 조정 들어왔다가 지금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점도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솔라시아, 금일도 가격 제한폭까지 오릅니다. 이건 진짜 기염인데요. 그런데 이 한번 보세요. NFC 관련주, 핀테크 관련주들이 오늘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온 건데, 결과적으로 NFC 관련주는 지금 또 강한 상승세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솔라시아 같은 경우에 지금 가격 제한폭까지 또 오르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시장은 흘러가는 쪽이에요. 흘러가는 쪽이고, 오이솔루션이 오늘 한 7% 되는 급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오이솔루션, 전일이죠. 수익을 말하다 시간에도 여러분 오이솔루션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었어요. 광 트랜시버, 스마트 트랜시버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 그것이 시스코에 납품이 된다는 얘기도 드렸고, 최근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시스코 회장의 만남이 계속 예견이 돼 있고, 그들이 지금 자주 만나고 있다는 얘기까지도 여러분들께 힌트를 드렸는 만큼 지속적인,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볼 시장은 아니에요. 주식시장이 단기적으로 해서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런 만만한 영역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사물인터넷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섹터고요. CES, 즉 미국의 가전 전시회에서 삼성전자의 명확한 신성장 동력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가 나왔죠. 윤 회장이 윤 대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 모든 가전제품에다가 사물 인터넷, 즉 인터넷을 입히겠다. 스마트폰과 연동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가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중국의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이라는 부분에서 점유율을 많이 뺏겼어요. 그런데 이 뺏긴 점유율을 저가 스마트폰을 같이 공략해서 찾아오겠다는 그걸 넘어서서 새로운 신성장 동력, 새로운 산업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삼성전자의 현명한 의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삼성전자는 샤오미나 화웨이처럼 휴대폰 회사가 아닌 종합가전회사입니다. 그들의 볼바른 모습이죠. 사실 종합가전회사가 어느 매출 쪽에다가 의존도가 너무 심한, 즉 스마트폰 매출에다가 의존도가 너무 심한 상황이 돼버리면 이 기업의 건전성은 계속해서 가치가 제고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스마트폰 쪽이 계속해서 지금도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너무 의존도가 삼성전자가 심했죠. 그 부분을 탈피하고 그 부분을 새로운
산업으로 극복하는 의지. 이것이 바로 사물 인터넷입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들한테 사물 인터넷이 명확한 새로운 산업이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일도 Snet, 코콤, 효성 ITX, 오이솔루션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이면서 올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물 인터넷 치고 지금 크게 안 올라오는 종목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지금 굉장히 강하게 올라요. 그 사물 인터넷 중에서도 제가 그 대형 전자회사 쪽에서는 딱 하나 말씀드렸던 게 바로 SK 하이닉스입니다. 이게 지금 오늘 4%대 오르고 있어요. 그죠? 자, 여러분들이 맞는 얘기를, 그리고 정확한 스토리를 통해서,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전달이 안 된다 하면 저로서도 참 답답하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그죠? 작게 보지 마세요. 결과적으로 길게 봐야, 주식시장에서 크게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공개 강연회나 강연회 때 늘 드린 얘기가, 손실에는 제한이 있어요. 정말 손해, 이거 휴지 조각 됐다. 마이너스 100%입니다. 수익엔 제한이 없죠. 플러스 200%, 300%, 1000%, 그죠? 그게 제한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뭘 할 때 손실에는 제한이 있고 수익에는 제한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두려울 게 있습니까? 예. 두려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시장에서. 손실에는 제한이 있고 수익에는 제한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수익을 잘라내고 손실을 키우니까 손실이 마치 제한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뿐이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길게 끌고 가서 100%, 200%를 달성하면 하나가 뭐 크게 손해를 봤다고 해서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께 일부러 손해보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 명확한 시장 쪽에 가 있으면 내가 이 동사가 100%의 수익을 줄지, 200%의 수익을 줄지, 300%의 수익을 줄지, 수익에는 제한이 없는 것이죠. 그 제한이 없는 지금 섹터가 사물 인터넷 섹터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사물 인터넷은요, 여러분들 광의 의미입니다. 지금은 통신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먼저 움직이고 있어요. 다산 네트워크스나 그 다음에 S넷이나 이런 회사들이 지금 강한 이유가 통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통신이 먼저 구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인터넷이고 사물 인터넷이잖아요. 그죠? 사물에다가 인터넷을 입힌다는 거잖아요. 근데 통신이 느려버리면 이 사물에 인터넷을 입힌 효과가 아무것도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결 기기수가 많아지면 당연히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트래픽 초과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트래픽 초과를 안 하기 위해서 IPv4에서 IPv6로의 전환을 얘기 드렸고 그것이 S넷이었어요. 그것이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이 트래픽 이런 부분들의 통신에서 정비가 끝나고 나면 이제 스마트 홈 오토 시스템을 통해서 이 사물 인터넷을 하나하나 구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스마트 홈 오토 시스템, 그것이 바로 코맥스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사물 인터넷의 새로운 영역이라고 본다면 결과적으로 이 부분들을 다 각각의 기기에 사물 인터넷을 입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랜선. 이래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랜선이 무선 인터넷이죠. 그죠? 랜선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통신까지 정비가 되고 나면 각각 가전제품에다가 인터넷을 입히기 위해서는 모바일 D램이라는 것이 필요하게 되죠. D램, 모바일 D램,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SK 하이닉스가 오늘 금일 이제 4% 가까이 되는 급등이 나오는 이유를 여러분들 짐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결국은 세계 가전회사에서, 가전 전시회에서부터 여러분들께 또 힌트를 준 겁니다. 그런데 이 힌트를 자꾸 받지 못하고, 이게 많이 떨어졌으니까, 지난달에도 조선정유화학 많이 떨어졌으니까 낙폭과대니까 들어가면 안 됩니다. 지지난달에도 조선정유화학은 많이 떨어졌으니까 낙폭과대. 그 얘기는 매번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럼 그때마다 샀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손실이죠. 그럼 지금 사면 수익 아니냐? 그럼 또 다음 달에 어떤 얘기를 할지를 한번 지켜보자고요. 그러니까
자, 떨어질 때마다 사라고 얘기하는 거. 이건 낙폭과대입니다. 사십시오. 떨어질 때마다 또 이건 낙폭과대입니다. 사십시오. 아무 의미 없는 짓입니다. 낙폭과대는 언제나 낙폭과대죠. 떨어질 때는 떨어질 이유가 있는 거고, 올라오는 데는 그만은 올라오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자꾸 낙폭과대라는 희한한 말로, 그것을 포장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꼭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자세한 얘기들을요, 제가 주말 강연회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에 주로 제가 얘기 드릴 내용들은요, 사물 인터넷에 대한 명확한 얘기들이에요. 사물 인터넷의 방향성.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이 지금, 그 통신 쪽에 있다면, 지금 이제, 장비, 그 다음에 앞으로 제품, 비콘, 이런 식의 어떤, 순환이 되어 들어갈 거예요. 이 강의의 의미잖아요. 그죠? 굉장히 큰 의미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옮겨가면서, 수익을 보게 해드릴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그것을 제가 명확하게 좀 얘기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엔 서울에서 해요. 계속 제가 지방 강연을 많이 다녔는데, 서울 분들을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토요일 날은 인천이에요. 인천, 동부증권 인천 지점이고, 굴포천역이에요. 거기 8번 출구로 나오시면, 동부증권이 보입니다. 거기 2층에 오시면, 제가 거기서 강연을 하고요. 예, 일요일 날은요, 바로 우리투자증권 목동 지점입니다. 트라펠리스 웨스턴 에비뉴라는 그쪽인데, 일단 그쪽에 오시면, 우리투자증권 4층이에요. 4층에 오시게 되면, 제가 또 2시부터 강연을 합니다. 시간은 토요일도 그렇고, 일요일도 그렇고, 오후 2시예요. 그리고 장소는 방금 설명드렸고, 문의 전화는 1577-7451번입니다. 전화 많이 하셔서, 많이들 오셔서, 그리고 SK 하이닉스 굉장히 강조해서 많이 사셨던 분들 꼭 오셔서 다음 섹터에 대한 얘기들 좀 듣고 가세요. 꼭 좀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이만 물러가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군이었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의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며 우리 시장의 호재가 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호재를 넘어 시장 분위기를 바꾸고 있죠.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 지수가 1900선을 장중 회복했고요. 시총 상위 종목들도 오름세가 우세합니다. 하지만 오늘 옵션 만기는 또 다른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방심하지 말고 시장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